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향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사 누스바움과 통일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스바움은 너무나 잘 알려진 학자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 누스바움의 정서, 그리고 누스바움의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통일 인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함께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시민주의와 통일 인성교육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스바움의 학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역량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민교육, 세계시민주의, 정서, 감정,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연민이죠.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누스바움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일교육, 특히 통일교육은 일종의 통일 인성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통일 인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듀르켐의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시민성을 지향한 통일 시민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시민성 교육을 위한 누스바움이 제시한 역량 접근법에서의 주요 개념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러한 세계 시민성을 지향한 통일 시민성의 요소들을 우리가 통일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가 2020년에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 남한 내에 있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특히나 그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한 그러한 인식의 갈등들, 이러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통일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통일 시민성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민족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최근에 민족이란 이야기를 하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정체성, 민족이라는 말을 완전히 배제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보면 그들이 같은 민족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극심한 폭력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통일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통일의 지향점에서도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언어와 역사, 전통, 문화, 혈통, 소속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되, 그러나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이 폐쇄적 민족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린 민족주의, 공감적 민족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듀르켐의 이야기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듀르켐과 관련해서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동질성, 생존,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듀르켐은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과업,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듀르켐은 도덕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중요한 초석,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와 이상의 의미를 도덕교육에 갖고 있다. 도덕적 개인주의를 기초한 도덕공동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를 규제하는 새로운 도덕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율 정신과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자율성, 자기결정성, 이것을 도덕성의 3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아이들이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자기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건 통일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루켐이 이야기한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은 도덕성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회와 결합을 시키는 거죠. 개인과 사회를 묶어주는 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규율정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단의식을 통해서 도덕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존재는 결국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는 내가 아닌 타인도 함께 고려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드류켐이 제시한 세 가지의 도덕성 요소 중에 이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존재,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극복이고, 집단의 감정과 집단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집단 정신, 건전한 집단 의식은 우리가 필요하고, 특히나 인류의 전 세계 시민주의와 같은 확장된 의미로서의 집단의식은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식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해, 애착,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공통된 그런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통일교육은 민족 정체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정체성이 열린 민족주의로 가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는 자기 종족 중심적인 것에서는 탈피할, 폐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추구될 때 우리는 사회통합, 남남 갈등에 대한 해소,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사점, 드루켐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학생들을 민족 공동체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과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다. 연대감과 집단에 대한 충성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민족 정체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민족 집단에 대한 애착을 위한 상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친밀감의 형성이 중요하다. 세계 시민성과 조화된 민족 정체성. 우리가 민족 정체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정체성은 통일의 과정과 통일의 밀상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폐쇄적인, 배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분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38선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니피케이션을 넘어서 리유니피케이션을 이야기해야 하죠. 재통합, 재통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서로 다르게 우리가 하나였지만 그러나 갈라져 있는 것을 다시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일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양날개입니다. 자유만 추구 혹은 평등만 추구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모두 다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통일 철학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유, 평등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선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우리나라 남한 주민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국제 평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교육은 자민족 중심적인 좁은 시각에서 확장되어서 통일교육은 바로 세계 시민으로까지, 세계 시민성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마사 누스바움의 이야기인데요. 마사 누스바움은 역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계 시민성,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했죠.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 그리고 자유 교육,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일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과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철학과 통일심리학에 기반한 통일시민성 교육,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세계 시민성을 지향한 통일시민성이라고 하는 것,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적 통합뿐만이 아니라 내적 통합. 이 내적 통합은 남한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통합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외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통합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철학과 통일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통일철학은 통일교육의 목적과 성격과 내용, 방향 등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요소가 되죠. 보편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특수성, 한반도의 특수성과 동시에 전 인류적인 보편성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양자의 균형을 맞출 것이 굉장히 요구되죠.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바로 통일심리입니다. 통일교육의 실제적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남북한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하기 위해서 남한 학생들의 심리, 교육을 받는 대상의 심리를 고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통일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오름과 돌봄인데요. 오름은 통일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차원에서, 돌봄은 통일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통일을 준비할 때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통일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통해서 분단의 고통, 심리치유, 사회통합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통합을 우리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야기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그러한 폭력적인 양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갈등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성도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철학과 통일심리학, 바로 오름과 돌봄, 이성과 정서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철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통일심리학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이질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주민의 심리 사회적인 특징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심리학과 철학에서 통일철학은 오름과 지향 가치, 통일의 미래상,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민하는 데 요구되고요. 통일심리학은 돌봄과 대상에 대한 고려,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도덕적 상상, moral imagination이 바로 통일교육에서도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나 소통과 배려, 공감이 다시 이야기하면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통합한 그런 의미로서의 통일교육의 차원의 접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성과 통일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스바움 헌법과 통일철학 기본의 이념, 우리는 헌법에서 기인권과 자유민주, 이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제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남북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평화를 생각하기 위해서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시민은 그렇다면 어떤 시민이어야 할까요? 개인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민족과 한반도 범위를 극복해서 세계 지향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세계 시민성으로, 그러니까 국가 시민성,
민족 정체성에서 나아가 세계 시민성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국제적인 시각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자국 및 자민족 중심주의를 극복한 세계로의 포용성을 확대한 그러한 누스밤의 세계 시민주의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선 누스밤은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 연민, 상호 의존이 중요하다.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개발과 공감적 상상력, 자유, 교육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대표적으로 연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마사 누스바움은 이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서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한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에서 정서, 감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인지와 정서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전쟁 코호트와 전후 코호트,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남한 주민들 상호 간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정서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는 정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통일교육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지가 소홀히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 철학과 통일 심리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기반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응당, 통일 철학이 더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도덕 교육에서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이 어느 것이 더 기반,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도덕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먼저 기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덕 심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 철학의 기본,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통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를 함께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일 갈등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통일의 과정에서 있는 통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이후에 통일 시대라고 하는 미래 통일 시대에서도 우리의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에 있는 전쟁 트라우마, 이산가족의 트라우마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통일, 사람의 통일, 건전한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간의 정서적인 통합은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사 누스바움은 이러한 정서, 마사 누스바움은 정치적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 판단에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사적인 정서, 시적 정의 이런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죠. 감정 철학, 연민, 혐오에 대한 극복, 공감, 동정심 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남남 갈등뿐만이 아니라 남북 갈등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 누스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스밤의 이야기들은 정서와 감정, 인격 형성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특히 감정은 대상에 대한 믿음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모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성과 분리되지도 않죠. 정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융합적인 접근에서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차원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특히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내용을 융합하고 통합해서 정리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누스밤의 정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스바움의 세계 주민주의의 주요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 시민주의와 철학적인 연민, 민족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 세계 시민성을 위해서 우리가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주의와 의 주요 개념들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칸트는 보편적인 인간성 구현과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 가능하다. 스토아 학파의 지역 공동체, 동경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 지역 공동체, 정체성과 세계 시민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동심원과 개인, 서클 오브 컨선이라고 해서 마사 누스바움은 동심원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관심의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들, 여러분의 동심원은 어디에 와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외부 지향적으로도 발전되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서 직계가족, 대가족으로, 이웃, 지역 집단으로, 동포와 민족으로, 인류 전체로, 이것이 바로 통일교육에서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관심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아이들이 나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는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이미 현실적으로 분단된 상태,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논의, 고민, 노력, 희생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인류 전체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의 과업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나를 확장해서 사회로 점차 확장시킬 수 있고 이것이 통일에 대한 열망, 갈망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심원의 확장이 통일교육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론으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교육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관심의 공동체 안에서 스토아적인 세계주의로 교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자유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사 누스바움은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일교육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소유하되 이것이 세계 시민성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일맥상통한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철학적인 연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 롤스는 정의론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 관심의 원, 시와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윌슨도 필, 램프, 기그, 크라트 중에 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마사 누스바움은 정치적 감정이 바로 이 연민이고 이 연민은 사회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때 어떤 감정, 어떤 공감의 마음들이 발화가 되고 발현이 될까요?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누스바움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고통받는 해악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해악이 심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한 고통은 그의 잘못에 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민의 대상은 관찰자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감정, 행위를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공감과 행위와 이 연민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 왜 그가 그러한 고통이 있는지, 왜 그러한 고통이 그의 잘못이 아닌지, 왜 그가 연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적절한 이유를 대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연민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들과 함께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 연민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죠.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나의 것과 같이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기보다 이 그들을 우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기보다 그들을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관심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해서 그 영역에 세계 시민을 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동정심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관심의 원에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점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이거 굉장히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평등,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남북 주민 전체에게 해당이 되어야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의 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산 누수바움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러한 연민을 갖는 게 도덕적 행위 주체자로서 우리의 책임이다, 책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산 누수바움의 철학적인 깊이를 보면 칸트의 한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자의 의무로서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치적 감정은 어떤 감정이고 어떠한 역량들이 요구가 되는 것일까요? 정의와 사랑으로서의 정치적인 감정, 그래서 애국심뿐만이 아니라 이 애국심이 배타적으로 가서는 안 되죠. 폐쇄적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애국심이 열린 애국심으로, 열린 세계주의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애국심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품위 있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품위 있는 사회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품위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이런 애국심을 확장시켜서 세계 시민으로 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애국심을 도외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양립이 가능하다. 마사 누스바움도 이 애국시민과 세계 시민주의가 양립이 가능하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드루케임의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그 시작점, 시발점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시발점, 시작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의 것이고 좁은 공감으로부터 해서 더 확장된 공감으로 옮김이 가능하고 이렇게 확장된 공감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누스바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사랑, 공적 감정, 정치적 감정이 무엇일까요? 마사 누스바움이 정치적인 감정, 이 정치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에게 관심과 연민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감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감정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희생을 고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애타심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애착을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의를 열망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열망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개개인이 모두 정의를 열망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할 때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열망하지 않을 때, 사회의 정의를 우리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린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열망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거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랑을 마사누스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사랑에 뿌리를 둔 대중적인 감정으로서의 정치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애착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이 관심의 영역에 밖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정치적인 감정, 타인에 대한 연민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영양접근법, 쌤과 함께 영양접근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영양접근법을 위한 교육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는 사회로 질서정연한 사회, 롤스가 생각했던 그런 질서정연한 사회와 같이 정의로운 사회,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마사누스밤은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사누스밤이 제시한 역량접근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편견 없이 모두 다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제들만 혹은 여성들만 혹은 남성들만 어떤 인종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러한 교육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통일교육에 있어서 이 자유민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헌법 안에서도 이 자유민주에 대한 지향은 명시가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며 자유로운 평등, 자유민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죠. 마치 롤스가 제시한 것처럼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그리고 개인의 번영, 이것은 웰빙의 플로리싱의 차원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플로리싱의 차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이 웰빙의 차원에서의 그런 번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영양이나 의료나 교육적인 접근 등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하게 자유롭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사누스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감정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정치적인 감정은 먼저 사랑과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애국심으로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성으로서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 그래서 누스밤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타인에 대한 연민, 이 연민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연민의 대상이가 갖춰야 될 공감,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moral imagination, 도덕적인 상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상상을 통해서 공감의 영역, 연민의 영역을 점점점 더 확장하도록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헌신, 개인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감정은 한마디로 개인적인 감정, 사적 감정이 아닌 바로 어떤 감정이다? 네,
공적 감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감정은 어떤 감정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까? 예, 도덕적 감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세계시민성 교육은 통일교육이 통일인성교육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도덕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감정은 그렇다면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적 감정에서, 시적 정의에서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상 어린 연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도덕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배려와 실천, 실천이 요구되고, 정서지능, 일종의 정서지능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정서적인 지능이 낮은 거다라고 볼 수 있나요? 연민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정서적인 지능, 도덕적인 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정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타인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이코패시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하고도 맞닿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누스바움이 제시한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 여러분들은 어떤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대표적인 문학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 내러티브, 서사를 통해서 상상하게 하죠.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되고 그의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 시민성에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전한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배제하고 이 민주만 이야기할 때 때로 이 민주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전제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에 대한 자유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이것이 도덕교육에서도 통일 시민교육에서도 통일 인성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이들에 대한 연민, 박애, 사랑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 교육에 있어서 마사 누스바움은 공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판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성, 역량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마사 누스바움입니다. 정치적 목표, 그렇다면 마사 누스바움이 생각한 정치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마사 누스바움은 정치적 목표로서 민주시민의 세 가지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민주시민의 세 가지 능력,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민주시민의 능력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민주시민의 역량 중에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판적인 고찰과 반성적인 성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성찰,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와 반성적인 성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 시민을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 내 집단 편향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주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이 되고요. 세 번째 능력은 서사적인 상상력을 갖추는 것이죠. 서사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타인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이 타인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면 이 타인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타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타인이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만 이 타인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까지도 이 사랑이 공감이 확장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역량을 갖춰야 되고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플로리싱이라는 웰빙의 개념도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간성의 개발, 인간성의 번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 노력, 역량,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뉴스바는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발전 없이는 이러한 기능들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없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노력에 의한 그러한 교육에 없이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러한 기능들을 온전히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마사누스바움은 교육과 보살핌,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보살핌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옳음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통일 철학과 동일 심리학에서의 옳음과 돌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향해 교육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또한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민성을 위한 누스바움의 영양 접근법, 먼저 사랑과 문화적인 상상, 인간성의 배양 및 개발에 필요하고 세계 시민을 인식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개인의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권, 인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족이나 계급, 성별, 인종 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손을 잡도록 만들어준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국가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사랑, 연민, 정치적 감정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 경계 안에서의 민족 정체성, 국가 시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경계를 이것이 극복하고 세계 시민성으로까지 확장되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마사누스바움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데 걸림돌,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거죠.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인종차별, 편견, 성희롱, 모욕, 혐오, 성차별, 성역할에 대한 편향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혹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 나와 너의 구분짓기 이런 구별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인 사랑, 타인에 대한 연민, 정치적인 감정을 발전시키는데 저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마사누스바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염려,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문학적인 상상을 통해서 상상해보고 그의 입장에 서보고 그를 사랑하고 화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 존중이 요구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 돌봄이다. 근데 이러한 교육과 돌봄은 바로 누가 할 수 있나요? 바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기성세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성 개발과 문학적 상상력, 학교 교육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성과 종교적, 민족적인 소수 집단과 구성원, 레즈비언이나 게이, 비서양 문화의 사람들을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인식 주체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겨라. 칸트의 생각을 우리가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전체 세계의 시민으로서 기능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죠.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까지 우리가 기능하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성찰을 통한 반성적 성찰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 또한 스토아 학파의 자유교육,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반성적인 시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을 교육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감정,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러한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성의 개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 돌봄이 한 인간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개인을 무조건 희생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성은 개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개인 자신의 번영과 개인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 공감, 연민, 사랑은 전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세계의 시민 교육이고 일종의 인간성 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량 개발 접근법에서 마사 누스바움이 강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역량 접근법의 공적 감정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신체에 대한 보전, 그리고 네 번째는 감각과 상상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그 정서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는 실천에 대한 실천 이성, 일곱 번째는 우정과 존중, 여덟 번째는 인간 외의 종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마사 누스바움이 이야기했고요. 아홉 번째, 놀이에 대한 건전한 놀이로서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정,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환경 통제도 필요하다.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환경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역량 접근법이다라고 마사 누스바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치적인 감정, 정의를 위한 사랑을 예시했는데 이 감정에 대한 인주주의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를 통해서 연민과 사랑, 혐오의 중단, 협력의 인류의. 자, 이분 누구신가요? 깜짝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고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의 길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신부님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톤즈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교육을 했죠.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마사 누스바움이 강조했던 역량접근법, 모든 세계 시민을 에 대한 연민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의 번영, 발전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실천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교육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비판 정신과 자유의지 필요하죠. 또한 감정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감정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정서만, 감정만 다루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 추론, 리즈닝, 합리성에 대한 접근, 비판적인 사고는 기본으로서,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감정, 정치적 감정 함양을 위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의미한 기회에 사람들의 강력한
헌신을 촉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겠죠. 또한 나약한 자신을 보호하고자 타인을 폄하하고 무시하려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그러한 추악한 욕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감정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성 교육은 한마디로 말선누스바움이 지향한 세계 시민성 교육은 인간의 번영 교육, 플로리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품위 있는 사회를 지향한 교육입니다. 이것에는 인간 존중과 비판적인 사고와 모두를 향한 연민이죠. 우리를 향한 연민, 나의 가족을 향한 연민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한 연민, 그리고 확장된 애국심, 그리고 문학적 상상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된 공감을 경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 시민성을 지향한 독일 시민성의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교육의 관점에서 극복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민은 혐오와 싸우는 일이 되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야 되죠. 아이들의 뇌발달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예술작품, 문학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게 하는 인간과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 성찰,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량 접근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누스바움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했던 이러한 접근들 중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세계 통일 시민성의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 시민주의를 배태한 민족 정체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사적인 상상력을 활용한 도덕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 평가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고요. 통일 시민성은 그 감정 차원에서는 확장된 연민, 사랑, 동정심, 공감 등을, 이성 차원에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숙고와 성찰을, 가치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시민성으로 확장되는 민족 정체성, 모두를 향한 인간 존엄성 존중, 개인 차원에서 인간성 개발, 인간 번영, 완전한 인간, 사회 차원에서는 품위와 품격 있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교육 차원에서는 역량, 민족 정체성을 내포한 세계 시민성 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사오 누스바움이 이야기한 세계 시민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사오 누스바움의 핵심 아이디어를 5개의 단어로 제시하면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사오 누스바움의 기본 아이디어가 우리 교육 현장, 특히 통일교육 현장, 통일인성교육 현장, 세계시민교육 현장, 도덕교육 현장과 같은 교육 현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